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4와 3분의 1m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입니다. 여러분, 4와 3분의 1m를 2로 나누면은 몇 배인지 이제 구하는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또 분수의 곱셈으로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는 여기 슬기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썼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나누기를 분자에다가 하는 것은 연수가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어 줬네요. 자,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4와 3분의 1을 3분의 13으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13은 나누기 2를 할 수가 없으니까 1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6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서 6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니까 이제 6분의 13이 되고, 이걸 대분수로 바꿔서 2와 6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슬기가 하는 방법 보니까 3분의 13에서 나누기 2에서 이것을 곱하기로 바꿔주니까 나누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풀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분모끼리 곱하니까 6, 분자끼리 곱하니까 13 해서 대분수로 바꿔서 2와 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에 선생님은 이 슬기의 방법이 좀 더 계산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연수의 방법은 중간에 한번 통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는 이 슬기의 방법이 좀 더 간편하고,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보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했고요.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 처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네, 맞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넓이가 2와 3분의 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4m라고 합니다. 여러분, 4m 곱하기 여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은 전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전체 넓이에다가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2와 3분의 2를 3분의 8로 바꾸고 나누기 4를 분자에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3분의 2m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한 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를 분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하니까 더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를 맞게 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보니까 나눈 수 4와 몫을 곱한 다음에 넓이가 나오는지 한번 검산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2와 3분의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7분의 9가 되겠습니다. 7분의 9 나누기 2는요, 나누기 2를 곱하기로 바꾸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결과는 14분의 9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4와 5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니까 5분의 21이 됩니다. 나누기 3은요, 여러분, 여기 분자 21에다가 나누기 3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나누기를 해보면은 5분의 7이 되고,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5분의 2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6분의 17이 되고요. 17은 4로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24분의 17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분의 11 나누기 5가 되겠죠? 여러분, 11에다가 나누기 5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분의 11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연습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어떤 응용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방법을 투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4분의 9가 되었고, 이거를 이제 나누기 5를 해줘야 되니까 통분을 해줘야겠죠. 자, 분자에다 나누기 5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45로 바꿔줬어요, 분자를.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5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45 나누기 5를 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나누기 5를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니까 분모끼리 곱해서 4 곱하기 5는 20, 분자끼리 곱해서 9 곱하기 1은 9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곱하기 6분의 1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장에다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거는요, 곱하기 6분의 1로 바뀌고 6으로 약분을 하니까 답은 7분의 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4와 2를 나누기 2를 해서 약분을 하니까 7분의 2가 나오죠. 자, 세 번째는 곱하기 2는요,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7분의 8이 나왔어요. 대분수로 바꾸면은 1과 7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자, 네 번째는 가분수로 바꿔서 7분의 12가 되고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바꾸니까 이것도 첫 번째 거와 같이 답이 7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은요, 세 번째 것이 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넓이가 5분의 11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3m입니다.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몇 미터인지 구하려고 하는데 5분의 11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장형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문장을 잘 파악을 해서 계산식을 잘 도출해내면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1 나누기 3은요, 이제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니까 결과는 15분의 11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18쪽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1번 문제를 보고 선생님의 수학 기술 중에 하나인 추론이라는 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4와 3분의 1m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은 이럴 경우에는요, 추론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일단 4와 3분의 1m 말고 대신에 뭐 한 6m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6m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6m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6m 나누기 2m 이렇게 해서 이제 3이 나오면은 3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를 놓고 이 문제를 파악하니까 이 문제를 어떤 거 나누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식을 세우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1번 4와 3분의 1 미터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이거는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나누기 뒤에 있는 거 하면은 이 문제 식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m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수학식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은 추론이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간단한 자연수를 대입해서 먼저 이게 어떤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누는 것인지를 나누는 거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식으로 돌아와서 4와 3분의 1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로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걸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4와 3분의 1 보니까 3분의 가분수로 했을 때는 13이 되겠죠.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나누기 2는요 곱하기 뭐라고 배웠어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문제를 분모끼리 곱하니까 3 곱하기 2는 6, 분자끼리 곱하니까 13 곱하기 1은 13. 여러분, 이거 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2와 6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4와 3분의 1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2는요 지금 분자에다가 나누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13은 홀수기 때문에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13에다가 2를 곱해서 26이 됐으니까 여기 밑에다도 2를 곱해줘야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해서 26이 됐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6이 되는 거겠죠? 나누기 2를 하니까 분자에다가 나누기를 해서 6분의 13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2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선생님이 문제 해결한 거랑 같아요. 지금 가분수 3분의 13이 있고 나누기 2는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 분모끼리 곱하니까 6분의 분자끼리 곱하니까 13 이렇게 돼서 이제 2와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수의 나눗셈에는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첫 번째 방법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요, 분수의 나눗셈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습이 충분히 됐을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고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방법도 분수의 나눗셈을 어떤 원리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공개한 추론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좀 더 다양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술을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은 설계 방법이 좀 더 간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설계 방법으로 이제 좀 더 편하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자, 수학 19쪽이고요. 넓이가 2와 3분의 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4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이의 단위가 이거 뭐예요? 제곱미터죠? 자, 선생님이 한번 한글로 써볼게요. 제곱미터.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이지만 이렇게 한글로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제곱미터는 넓이의 단위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여기 부분이 뭐예요? 네, 가로입니다. 여기 물음표 된 부분은요? 네, 세로예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하려면요. 지금 넓이에다가 나눗셈 가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세어보니까 2와 3분의 2 나누기 4를 해주는 게 이렇게 수학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넓이에다가 나눗셈 가로의 길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가분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나누기 4는요, 곱하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3분의 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기를 해주니까 나누기 4를 하니까 2, 나누기 4를 하니까 1 이렇게 돼서 분모끼리 곱하고 3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2.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세로의 길이의 단위는 뭘까요? 미터죠? 이 미터도 이렇게 잘 써주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여러분, 4번 연습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7분의 9. 여러분, 나누기 2가 나왔어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분모끼리 곱하니까 14. 분자끼리 곱하니까 9.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자, 가분수를 바꾸니까 5분의 21. 여러분, 나누기 3은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3으로 나누니까 7. 3으로 나누니까 1. 자, 분모끼리 곱하면은 5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7. 이거를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1과 5분의 2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여러분, 가분수로 바꾸니까 6분의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4는요.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끼리 곱해서 24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17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분수를 바꾸니까 8분의 11 나누기 5를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여러분 중간에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이렇게 40분의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빈칸 안에 알맞는 수를 넣어서 4와 7분의 2 나누기 6을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가분수로 만들어야겠죠? 4와 7분의 1을 가분수로 만드니까 28에다가 2를 더해서 30이 되고요. 나누기 6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이렇게 나누기 6을 해줄 수 있잖아요. 30 나누기 6은 이제 5가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분수로 바꾸니까 4와 7분의 1을 7분의 30으로 바꿔주고,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약분을 해줘야 되죠? 지금 보니까 30과 6의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6이죠?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이게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서 7, 분자끼리 곱하니까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 1번,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번 단원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자, 수학 익힘책 두 번째 문제.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거예요? 방금 우리가 1번에 문제 풀었던 그 방법이겠죠? 첫 번째 방법,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여러분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3분의 8 나누기 4 여러분 분자에다가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8을 있고 나누기 4가 아니라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분을 해줘야 돼요. 약분을 해줄 때는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같은 공배수로 나눠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4로 나눠주니까 이제 2가 되고 여기 4로 나눠주니까 1이 돼서 분모끼리 곱해서 3, 분자끼리 곱하니까 2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거를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자, 가분수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2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분자에다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 2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통분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8로 이렇게 바꿔줘 보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거겠죠? 그래서 나누기 2가 이렇게 되면은 10분의 18 나누기 2를 해서 답은 10분의 9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 틀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분수로 먼저 바꾼 다음에 분자에다 나누기 2를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4번. 자, 익힘책 15쪽이고요.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3, 4, 12에다가 3을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나누기 5.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분자에다 나누기 5를 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분의 15 나누기 5 하니까 3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6, 3, 18 거기다 2를 더해주고 20이 되겠죠? 나누기 8 여러분 이거는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3분의 20을 곱하기 8분의 1 여러분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해주면 돼요. 4로 나누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긴 4로 나누니까 2가 돼서 3 곱하기 2, 5 곱하기 1 계산해보니까 6분의 5가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여러분, 페인트 세 통으로 벽면을 칠했대요. 한 통으로 칠한 벽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곱미터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세면 되냐면요. 페인트 세 통으로 이만큼 칠했다고 하니까, 세 통을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5와
5분의 3을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5분의 5, 25 거기다 3을 더하니까 28이고요. 여러분 곱하기 3분의 1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중간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하니까 자 15분의 28이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더 간단하게 대분수로 써줘야겠죠? 대분수로 쓰면은 1과 15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통으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는요 1과 15분의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6번 여러분 6번은 왠지 좀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등호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등호는 뭐예요? 여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부등호를 선생님이 한번 한글로 써볼게요. 부등호. 여러분 부등호라는 건요. 이 부등호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이 더 크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과 3분의 1 나누기 3이 있는데 먼저 가분수로 바꾸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나누기 3. 여러분 나누기 3을 선생님이 한번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번 분수 나눗셈 단원에서 이 나누기 3은요 곱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분모끼리 곱해서 3 곱하기 3 분자끼리 곱하면은 4 곱하기 1 해가지고 9분의 4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는 이제 9분의 4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9분의 4보다 작은 분수를 찾아야 돼요. 분모가 9인 그런 분수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과 2, 3 이렇게 세 가지 수가 나오게 됩니다.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학 익힘책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